안녕하세요, 개먹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선 뜨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홍콩에서 제가 탑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류겐 출신 셰프님께 배운 방법인데 그 방법 그대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를 제가 갑작스럽게 찍게 된 이유는 제 채널이 거의 조리과학 지식 위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리과 학생들이 은근히 가장 기초적인 이 생선 뜨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설령 1년, 2년 현직에서 일한 파인다이닝 셰프들도 이 생선 뜨는 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피시 섹션에 서서 내가 생선을 떠서 서비스하지 않는 이상 잘 몰라서 겁을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생선 뜨는 법 제일 기초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고, 제가 파인다이닝에서 썼던 간장 소스 레시피를 한 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 가는 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칼은 무조건 숫돌을 이용해서 갈아주는 게 좋긴 해요. 숫돌을 이용해서 갈아주는데, 숫돌이 없거나 되게 빨리 날카로운 날이 필요할 때는 접시랑 야스리를 써줄 수 있습니다. 먼저 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볼스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없는 칼이 되게 전문적인 사람들, 전문적인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칼이고, 이게 있는 칼은 좀 안전을 위해서 가정용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된 게 있으면 갈아주기 되게 좀 불편해요. 먼저 접시를 이용한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이 접시 바닥 부분, 이 턱을 이용해서 갈아주는 방법인데요. 중식도를 갈아줄 때도 중식 요리사들이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고, 먼저 갈아줄 때 항상 어떤 도구를 쓰든 칼날은 젖어 있어야 돼요. 잘 젖어 있어야 날이 상하지 않고 날카롭게 갈아집니다. 접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턱에 칼날을 대고 이렇게 교차해서 갈아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턱에 지금 쇳가루가 묻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칼이 갈아지고 있습니다. 자, 칼이 잘 갈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이를 베시는 분도 계신데, 업장에서 빨리 확인할 때 저는 손톱을 씁니다. 손톱을 살살 이렇게 날이 손톱에 꽂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날이 잘 갈려져 있으면 손톱에 딱딱 꽂혀요. 안 미끄러지고, 잘 안 갈려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이 좀 잘 안 갈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야스리도 마찬가지로 날을 살짝 적셔줍니다. 날이 항상 젖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결국 결과물은 당장 날카로운 날만 있으면 되지 가는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거고, 경우에 따라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야스리 전체 날을 전부 사용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일정 부분만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선을 떠볼 건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칼을 사용할 겁니다. 큰 칼은 머리를 따는 데만 일단 사용을 해줄 거고요. 머리를 딸 때는 이 지느러미 있죠. 어떤 생선이든 간에 이 지느러미 아래쪽에서 보통 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지느러미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 등뼈를 잘라줄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등뼈를 잘라냈으면 배에 살짝 칼집을 내주고 당겨주시면 내장이 같이 제거가 돼요. 이렇게 같이 내장이 딸려 나오죠. 자, 머리랑 내장이 제거된 이 상태를 드레스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장 이 부분을 좀 씻어줄게요. 여기 뼈에 보면 붙어있는 핏덩이가 있어요. 이걸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꼭 제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비린내가 안 납니다. 먼저 꼬리 부분에 칼집을 내주고요. 그리고 제가 류기인의 셰프님께 배웠을 때에는 이 등에서 시작하든 배에서 시작하든 그거는 취향 차이라고 했어요. 저는 등부터 보통 시작을 해주고 등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 결이 있으면 조금 살짝 위쪽에서, 등뼈 살짝 위쪽에서부터 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 뼈를 따라서 그냥 쭉 칼날 이동만 해주세요. 칼이 날카롭게 갈려 있으면 이건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자, 뼈가 지금 닿은 게 느껴졌어요. 그럼 다시 반대로 가서 똑같이 들어가 줄게요.
이렇게 칼이 통과가 됐으면 꼬리를 잡고 이걸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통과가 됐으면 꼬리를 잡고 이렇게 쓸어주면은 생선이 떠져 나와요. 이쪽 갈비뼈가 있어요. 갈비뼈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항상 생선이 이쪽이 머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쓸면 뼈가 느껴집니다. 이쪽에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갈비뼈를 일단은 먼저 도려내 줄게요. 이렇게 뼈를 뽑아줄 건데 이렇게 쓸어보면 뼈가 느껴져요. 그쪽에 이 생선 뼈 뽑는 필셋이 없을 경우에 저처럼 트위저를 활용해 주셔도 되는데, 쓸고 뼈가 느껴지는 쪽에 트위저를 넣어서 잡고 이쪽 방향으로 뽑아줍니다. 뼈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뼈가 나오고, 또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 한 동이 준비해 놓고 여기에 뼈를 털어주고 또 다음 작업을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생선구이를 할 때는 꼭 전날 밤에 소금을 쳐놔요. 이것도 그 류기인 셰프님께 배운 부분인데, 소금을 어차피 나중에 구울 때 또 추가 간을 할 거예요. 이건 정말 밑간인데, 이 소금의 목적은 사실 뭐 간도 간이지만 이 생선살을 되게 탱글탱글하게 해줘요. 나중에 추가로 밑간을 할 것을 혹은 소스를 같이 곁들일 걸 감안하고 약간의 소금을 뿌려줍니다. 양쪽에 고루 뿌려주세요. 하고 이 상태로 랩으로 덮어서 하룻밤 둘 거예요. 자, 이제 간장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소스는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썼던 간장 소스고, 이 여기에는 지금 미림이랑 청주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백설탕, 제피, 한국의 제피이고 산초랑 엄연히 다른 것이고, 또 중국의 스촨페퍼랑 다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라랑 다른 한국의 레몬 향이 나는 제피입니다. 그리고 이건 양조간장. 이 양조간장엔 약간 육향이 있고 또 고기의 그런 감칠맛이 있는데, 미림에는 어떤 조개의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산물 향과 어떤 육향이 풍부한 그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청주랑 미림을 섞은 걸 졸여줄게요. 100g까지 졸일 거예요. 자, 졸이면서 제피를 중간에 넣어줄게요. 해서 이 미림과 청주에 제피향을 입혀줄 거예요. 향 되게 좋다. 레몬향, 그런 청주향, 되게 그런 감칠향들이 올라와요. 이 소스는 되게 고급스러운 소스예요. 공정은 간단하면서 풍미는 고급스러운데, 이 청주 리덕션이 아직 뜨거울 때 설탕을 넣어서 녹여줍시다. 자, 녹여줄게요. 지금도 향이 진짜 좋아요. 자, 이제 얼음물에다 식혀줄게요. 이제 얼추 다 식었는데요. 이걸 식혀주는 이유는 제가 이 간장 소스를 만들 때 간장 향을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간장 소스, 뭐 간장 요리를 할 때 간장을 같이 넣고 끓여서 많이 요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간장에 들어있는 좋은 향미들, 스모키한 향미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말 감칠맛만 남게 되는 검은 물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 소스에서는 그런 간장의 그런 스모키함, 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청주 리덕션을 식혀서 간장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잔탄으로 농도를 좀 내줄게요. 잔탄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굳이 농도 내주지 않고 하루 숙성시켰다 그대로 드셔도 돼요. 이 제피는 버리지 않고 뒀다가 다시 소스에 섞어줄 거예요. 이 잔탄은 꼭 1분 이상 이렇게 블렌더로 잘 갈아줘서 꼭 잘 분산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농도가 제대로 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스에 거품이 껴있죠? 이걸 진공 포장기로 빼줄 거예요. 네, 소스가 보다시피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 소스를 다시 제피에 부어주고 하루 동안 냉장 숙성시킬게요. 그럼 제피의 남아있던 향이 다시 소스에 흘러들고 또 소스의 그런 감칠맛이 제피에 스며들면서 아주 맛있는 소스가 될 겁니다. 소금을 미리 쳐서 한번 밑간을 해줬는데 그 밑간은 생선살을 조금 탱글탱글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맛을 위한 밑간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어느 정도 열기가 올라오면 생선을 넣어줄게요. 넣고 이 뒤집개로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껍질이 오그라들지 않고 쫙 펴진 상태에서 잘 노릇하게 구워지도록 이 껍질 부분을 이 상태로 구워서 붙일게요. 자, 이제 껍질이 오그라들지 않죠? 이 상태로 껍질 부분만 먼저 조리를 해줄게요. 한 3분의 2 정도. 여기 살 부분이 한 여기까지 다 익은 게 보이면 뒤집어서 3초에서 5초 정도만 빠르게 조리한 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완전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구워지겠죠? 여기가 노릇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유의할 사항이 처음에 생선 껍질만 잘 펴질 때까지만 눌러주고 잘 펴진 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눌러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구워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인 셰프님들은 이 뱃살, 생선에 있어서는 어떤 종이든 간에 이 뱃살이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뜨실 때 이 뱃살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잘 떠주시면 더 좋습니다. 생선 껍질이 타진 않는지 노릇하게 잘 구워졌는지 살짝 들춰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차피 기름 양이 넉넉하기 때문에 생선이 팬에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확인을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아랫부분 지금 거의 한 생선이 3분의 2 정도 익었는데 지금쯤 뒤집어서 한 3에서 5초만 조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럼 아주 부드러운 생선구이가 될 거예요. 아주 바삭하게 익었죠, 껍질 부분이. 자, 이게 어제 만들어둔 소스인데 아주 하루가 지나서 숙성이 잘 됐습니다. 이게 숙성이 되고 안 되고의 소스 맛 차이가 진짜 커요, 이 소스는.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맛이 이게 뭐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제피에서 레몬 향이 우러나오면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뭐 레몬 들어간 소스냐고 물을 정도로 어떤 제피의 향이 소스에 잘 녹아났습니다. 아주 맛이 좋고 이거를 여기 조금 중간에 놔줄게요. 진짜 살이 진짜 부드럽고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진짜. 제가 대구만 가면은 꼭 어머니께 생선구이를 해드리거든요. 생선 이 고등어 구이를. 그럼 저희 사람들이 꼭 간고등어만 평생 먹고 그래서 그런지 생고등어를 막상 떠서 직접 떠서 구이를 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세요. 원래 이 소스는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 그 레스토랑에서 와규 소스로 쓰던 소스였어요. 되게 기름진 소고기, 기름진 고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인데 제가 뭐 이래저래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등어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등어에 같이 좀 애용을 하게 됐죠. 생선 뜨는 방법이랑 생선 굽는 법, 칼 가는 법, 그리고 제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소스 만드는 법까지 같이 알려드렸는데 제 채널이 워낙에 조리과학적인 지식을 다루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